네, 원투펀치 81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식 오늘 세 분과 함께 하는데, 자, 오늘 주제는요, 올 시즌 이적 시장도 시즌 전에 굉장히 핫했잖아요. 이제 초반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한 번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클래식의 주제는 해외 축구에서 이 선수 참 잘 데려왔다라고 하는 선수들 탑 7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짧게 빨리빨리 말해볼까요? 한현님부터. 7위 조던 피폭 시바추 영보이스로부터 우니온 베를린, 지금 현재 분데스리가 1위 팀이죠. 우니온 베를린에 잘하는 선수가 많아요. 물론 이제 쉐랄도 베커 같은 또 에이스 같은 선수도 있습니다만, 이 베커 선수 옆에서 공격 파트너를 형성하고 있는 시바추 선수. 그런데 이 선수가 이름이 저지의 이제 유니폼에 조던이라고 새길 때도 있고 피폭이라고 새길 때도 있고 시바추라고 새길 때도 있어요. 근데 성은 시바추가 맞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조던 피폭 시바추 선수. 이름이 조금 어렵죠. 기본적으로 이 우니온 베를린 요 자리가 지금 이제 노팅엄에 와 있는 아워니 선수가 있던 자리거든요. 근데 벌써 지금 시즌 아직도 초반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우니온 베를린 팬들로부터는 아워니보다 낫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선수가 지금 현재 출전 시간에 비해서 상당히 공격 포인트 잡아내는 비율도 높을 뿐 아니라 포스트 플레이에도 상당한 일가견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우니온 베를린의 지금 순위와 맞물리는 아주 좋은 영입으로서 저는 탑7 안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번에 탑7을 선정한 기준은 일단 팀 성적이 좋아야 돼요. 팀 성적이 좋아야 되고, 그 팀 성적을 견인하는 몇 명의 선수들 가운데 한 명으로 지금 이 선수가 등극하고 있느냐,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우니온 베를린이라면은 분명히 팀으로도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 물론 우니온 베를린이 이번에 영입을 굉장히 잘해서 사실은 야닉 하버러 같은 선수도, 제가 만약에 분데스리가 탑7을 했다면 야닉 하버러도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하버러 선수보다는 우니온 베를린을 그냥 대표해서 저는 시바추 선수를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6위는 니스로부터 렌으로 옮긴 아민 구이리 선수. 리그왕이네요. 네, 리그왕에서 역시 렌이 지난 시즌에도 렌은 좋았습니다만 올 시즌 순위가 조금이라도 지금 향상되고 있고, 일단 공격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뽑아내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기존에 또 테리어 선수라든가 주변 동료들과도 호흡이 잘 맞고, 이 구이리 선수는 사실은 프랑스 리그 기준으로는 상당한 재능으로 일찌감치부터 꼽혀왔던 선수이고, 그런데 이제 레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나름 큰 돈을 들여서 영입을 했는데, 그 돈보다 분명히 이제 앞으로 또 이 선수를 방출을 할 때는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 거의 분명하면서, 현재 레인을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 공격 포인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프랑스 리그 대표로 아민 구이리 선수. 만약에 이제 프랑스 리그를 제가 전체적으로 했다면 예를 들어 로이스 오펜다라든가 누노 타바레스, 또 아스날로부터 간 선수라든가, 혹은 또 발로군 선수도 지금 발로군.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엠볼로 선수도 있고, 프랑스 리그 기준으로는 다른 선수들도 있겠습니다만, 전체를 대표해서는 저는 니스로부터 렌으로 옮긴 구이리 선수가 6위고, 5위는요? 저의 5위는 가브리엘 제수스입니다. 네, 제수스 선수가 요즘 골은 좀 안 터지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아스날의 공격 라인에 딱 들어감으로써 사실은 마르티넬리, 웨데고르, 사카 이런 선수들도 모두 이제 절정기를 지금 구가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제수스 선수가 포함된 것이 아스날 입장에서는 공격 라인의 정말 활용점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스날 전체를 끌어올려주는 영입임에 틀림이 없고, 최근에 골이 좀 안 터지고 있지만 경기 영향력으로 보면 여전히 제수스 선수는 지대하기 때문에, 골만 다시 좀 터지기 시작한다면 정말 좋은 영입으로서 저는 그래도 5위 정도는 여전히 차지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4위는 김민재 선수입니다. 네, 김민재 선수는 제 생각에는 두 분은 이제 어느 순위에 넣으셨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지금 여름 이적 시장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영입을 꼽을 때 김민재 선수는 어떠한 유럽 평론가가 꼽아도 탑5는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지금 4등에 놨는데, 어쨌든 김민재 선수는 특히 이제 쿨리발리라는 정말 거물 수비수가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는데, 이거를 쿨리발리 이상으로 지금 해주고 있고, 거의
김민재 선수 올 시즌 플레이를 보면 컴플리트 디펜더죠. 네. 그러니까 완벽한 수비수. 뭐 하나 딱히 약점을 꼽을 것이 없고 강점만 무수히 많은 그런 수비수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것이 또 우리나라 선수라는 점이 정말 또 자랑스럽고 아주 든든한 대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저는 7위가 시바추, 6위가 구일이, 5위가 제수스, 4위가 김민재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선수들이 어디에 또 들어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장혜연님의 7위부터 4위까지는 어떨까요? 저의 7위는 셀타비고에서 레알 소시에다드로 이적한 브라이스 멘데스입니다. 네. 1,200만 유로에 이적을 했어요. 이적료 이상으로 팀에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스페인 대표로도 뽑혔었고 리그에서 5골, 유로파 리그 포함해서 7골과 3개의 도움. 거의 뭐 매 경기 최근에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소시에다드에서 아주 큰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 이 선수가 확실히 셀타비고 시절보다도 더 지금 훨씬 인상적으로 소시에다드에서 활약하면서 사실은 약간 셀타비고 시절에는 조금 이름이 덜 알려진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는 많은 해외 축구 팬들이 이 브라이스 멘데스를 지금 주목을 하고 있죠. 일단은 기술적 역량이 뛰어나고 활동량도 높고 왼발잡이인데 오른쪽에 있지만 중앙 플레이메이커 같은 또 역량이 있어서 그 역할도 해주면서 패스 센스도 좋고 기본적으로 테크닉이 있고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왼발 킥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소시에다드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브라이스 멘데스는 이적 시장에서 7위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저의 6위는 추아멘입니다. 네. 모나코에서 레알 마드리드 영입돼. 물론 거액의 영입이 됐지만 그나마 추아메니를 영입한 게 레알은 다행이다. 네. 추아메니가 들어가면서 이 안첼로티 감독의 전술적 유연성도 매우 좋아진 것 같아요. 이 선수 성향이 홀딩 미드필더지만 실질적으로 빌드업 시에는 거의 8번 같은 6번이 아닌 8번 같은 롤도 수행을 하면서 패스 전개를 약간 중앙 오른쪽 사이드 빠져서 뭐 모드리치 크로스 뭐 이렇게 교차 움직임이 될 때 빌드업에도 유연성을 가져다 주고 발베르데 같은 선수가 올 시즌에는 수비할 때는 오른쪽도 커버를 많이 해주면서도 또 공격할 때는 윙어 같이 어떻게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보면은 뭐 비니시우스나 벤제마 같은 공격 쪽으로 조금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 있지만 이 추아멘이 뭐 발베르데 뭐 이런 선수들로 인해서 발베르데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또 역할도 박스 투 박스처럼 오른쪽에 그렇게 또 만들어줬죠. 그러면서 완전히 이번에 발베르데가 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술적으로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추아메니는. 물론 이제 추아메니를 보좌할 수 있는 약간 박스 투 박스 성향도 있는 홀딩 미드필더가 한 명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추아메니가 계속 그 자리에서 소화하기에는 풀시즌, 이 빅리그 풀시즌을 소화할 수 있는 피지컬이나 이런 부분들, 체력적인 문제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아직 검증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추아메니 영입은 상당히 잘된 영입이고 이 선수는 조금씩 뭐 상대에 따라서 공격 가담 능력도 좋기 때문에 뭐 패싱 능력, 수비 능력, 인터셉트 그 위에 박스 투 박스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상대에 따라서는 또 전술적으로 상당히 유기적인 스위칭을 통해서 공격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안첼로티 감독의 전술을 상당히 진화시켜 줄 수 있는 옵션이었다. 그런 큰 의미에서 거액의 이적임에도 불구하고 전 추아메니를 순위 안에 놨습니다. 그리고 5위는 이 선수는 근데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레반도프스키. 아, 그렇죠. 네. 리그에서 15골을 넣고 있는데 근데 팀이 챔피언스 리그를 탈락하고 이게 사실 팀에 대한 문제죠. 레반도프스키가 팀이 챔피언스 리그도 좋고 기복이 좀 덜하고 뭐 이랬으면은 레반도프스키를 더 높은 순위에 놨을 텐데 이게 팀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봐요. 그래서 레반도프스키에 대한 약간 의존도도 지금 바르셀로나가 좀 생기는 것 같고 레반도프스키가 묶이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바르셀로나의 공격 파괴력이. 그런데도 레반도프스키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르셀로나에. 이렇게까지 또 계속 잘하리라고는 또 약간 놀라움도 가지고 있는 활약이거든요. 모든 대회 18골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순위 안에 일단 넣었습니다. 그리고 4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네. 사실 초반에는 제가 아약스 경기를 뭐 리그까지 많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아약스 전문가 또 진수도 약간 우려한 점이 있지만 되게 좋은 선수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혹시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과연 이게 통용이 될지 거기에 대한 의심도 약간 있었어요. 신장 때문에. 물론 리그 초반에 그런 장면이 몇 장면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 저런 장면이 나중에 계속 나올 수도 있겠구나. 힘 높이로
그 후반 막판에 밀어붙이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조금 약점이 나올 수 있겠구나 했는데 요즘 보면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일단은 자리를 빨리 잘 잡고요. 그리고 인터셉트나 이런 부분이 공중볼이나 이런 것도 미리 나와서 자리를 잡고 상대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이런 판단이 빠르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는 뭐 발밑 전진 패스 능력이 워낙 좋고 홀딩 미드필더 성향이 또 있기 때문에 앞에서 끊어주고 보니까 테나 감독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높은 라인에서 역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본인 단점을 최대한 줄이려고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게 확실히 보이고 빅리그에서도 통한다는 게 현재까지 입증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리그가 기니까 다음 라운드부터 약점이 노출되는 게 생길지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까지 봐서는 저 정도의 판단 능력과 밸런스와 몸싸움에도 안 밀려요. 지난 경기 안토니오랑 몸싸움 하는데 안토니오가 몸싸움이 세거든요. 근데 안 밀립니다. 네, 웨스트햄의 안토니오. 그만큼 밸런스가 너무 좋고요. 발밑 좋고 아주 좋은 수비수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장 의원님의 얘기까지 들어봤고 이제 임 의원님의 7위부터 4위까지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제 7위는요. 프랑크푸르트의 새로운 공격형 미드필더 마리오 괴체입니다. 괴체 선수가 이제 에인토번에서 다행히 부상도 좀 후루룩 털고 다시 좋은 어떤 몸 상태를 회복하면서 그때는 제로톱으로도 뛰고 2선에서도 뛰고 정말 좋은 활약을 하면서 올 시즌에 프랑크푸르트로 이제 오게 됐는데요. 프랑크푸르트에 오면서 과연 마리오 괴체가 어쨌든 전성기 때 몸 상태는 아닐 수밖에 없을 거니까 과연 이 강도 높은 압박 전술과 혹은 공격에서의 이선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을 좀 가지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리오 괴체를 프랑크푸르트가 영입했기 때문에 코스티치가 빠진 상황에서 오히려 팀은 더 다채롭게 공격을 펼칠 수 있는 배경이 조성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리오 괴체가 최근에 나와주었을 때 어떤 플레이들은 주로 이제 중앙으로 좀 좁혀지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또 측면 넓히는 움직임을 가져가서 볼을 받기 위한 움직임을 정말 폭넓게 좀 가져가주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마리오 괴체가 약간 하프 스페이스나 중앙으로 들어와서 상대 수비 미드필더 사이에서 볼을 잡으니까 린스트렘 선수가 좀 더 침투나 직접적으로 기회를 좀 타격하는 데 집중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번에 새로운 영입생이죠. 렌달 콜로 무아니 선수도 굉장히 장점이 많은 선수여서 콜로무아니. 네, 움직임 많고 연계 잘하고 경합 잘 이겨주고 그리고 마리오 괴체가 그걸 바탕으로 볼을 좀 풀어주니까 오히려 파트너인 린스트렘마저도 상당히 좋은 결정력을 최근에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렌달 콜로무아니도 7위의 후보라고 당연히 고민을 했는데 괴체를 꼽았어요. 조금 더 공격을 다양하게 풀어주는 선수는 지금 상황에서 마리오 괴체고 특유의 센스는 분명 다른 선수도 대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최근 경기들에서 콜로무아니 선수가 약간 지쳐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결정력이 좀 떨어졌거든요. 저는 그래서 괴체를 좀 꼽아봤고 괴체의 이 활약을 통해서 얻게 되는 또 하나의 효과가 최근에 카마다 다이치 선수가 약간 중앙 미드필더처럼 좀 내려와서 뛰고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뛰니까 또 올 시즌 더 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시즌에 리그에서 약간 기복이 있었던 것과 다르게 전환이나 볼 간수, 연계 다 잘해주고 있는데 이런 모든 중원과 공격진의 구성에 있어서 마리오 괴체의 영입이 저는 프랑크푸르트에 있어서 어쩌면 위기일 수도 있는 시즌이었고 챔피언스 리그를 또 병행하는 게 되려 독이 될 수 있는 시즌이었는데 오히려 프랑크푸르트를 다시 좀 지탱해주게 되는 1등 공신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6위는요 이제 아스날로 이적을 한 가브리엘 제주스. 제주스 선수가 근데 오히려 저는 원래는 높은 순위에 있었다가 최근에 떨어진 이유가 고질적인 결정력 문제. 이게 요즘 경기들은 조금 심한 단계까지 좀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려했던 문제가 역시 좀 나오고는 있다. 하지만 제주스가 아닌 다른 선수였다면 그 정도의 영향력을 아스날에서 보여주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가브리엘 제주스의 압박과 연계, 움직임 그리고 아스날의 팀 상승세까지 제주스 선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5위가 저는 이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 대회 18골의 성적은 분명 이 선수의 최근 역시 바르셀로나에 있어서 공격수 영입에 있어서 적임자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기록이자 활약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결국 이번에도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하면서 레반도프스키 영입의 효과가 조금 부각이 못 되는 수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거는 팀의 문제지 레반도프스키 한 명을 가지고 지금의 어떤 상황과 어떤 조별 싸움에서의 위기들을 타개하기에는 팀의 문제가 조금 더 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선수로서는 해야 될 역할들을 모두 했고 그랬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의 영입은 바르셀로나의 최전방 고민을 덜어주는 데 매우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4위가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입니다. 네, 이 선수도 아마 높은 순위권에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4위에 뒀거든요. 요즘에는 조금 더 움직임의 폭이 더 넓어지면서 왼쪽, 중앙, 오른쪽 가리지 않고
볼을 이어받기 위한 되게 자유로운 움직임들, 그리고 확실한 간수 능력, 상대를 제칠 줄 아는 드리블 능력과 킥력까지 이 선수는 마무리와 혹은 오시멘과의 연계까지 봤을 때 정말 해주는 역할이 좀 많은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폴리를 공격을 우선시 두느냐 수비를 우선시 두느냐에 따라서 좀 순위는 바뀔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를 4위에 랭크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7위부터 4위까지 알아봤고 이제 대망의 3위부터 1위까지인데 누가 될지 비슷할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셋이 동시에 네. 아 그럴까요? 아 자, 그래요? 3위부터 그럼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3위. 레반도프스키. 김민재. 다 다르네. 레반도프스키. 다 다르네. 뭐 그분은 못 알아들었어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 레반도프스키, 전 김민재. 김민재. 레반도프스키부터 잠깐 얘기해 주세요. 바르셀로나의 성적만 아니었다면 저는 더 높은 순위를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지금 챔피언스리그 떨어진 건 물론 이제 바이에른 뮌헨 같은 팀을 상대로 친정팀을 상대로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골을 터뜨리지 못하고 그거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정말 아까 장 의원님 말씀대로 이 선수가 없었다면 바르셀로나는 더 암울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18골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매우 비정상적인 골수고요. 그거를 또 이 나이에 해내고 있고요. 여전한 예술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레반도프스키 선수는 저는 탑3 안에 충분히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지금 뭐 챔피언스리그와는 관계없이 그런데 딴 분들이 사실은 조금 저는 낮은 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쨌든 레반도프스키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탑3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5위. 예, 예.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한마디. 지금 모든 이탈리아 언론 전문가들이 극찬을 하고 있죠. 이미 전문가가 10명 있으면 7명 이상은 쿨리발리보다 낫다라는 지금 의견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그 정도면 이제 게임이 끝난 거예요. 와 수비수가 이렇게 해외 리그에서 멋있습니다. 마르티네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터나우의 픽은 옳았다. 네, 왜냐면 약간 이적 시장 말미 때 최전방 공격수로 링크가 났던 아르나우토비치도 물론 그 당시 기사가 났을 때는 반신반의하는 여론들이 많았고 저도 사실 우려를 좀 했어요. 나이나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근데 올 시즌 볼로나에서 아르나우토비치가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터나 감독이 나름 본인의 전술 하에서 그리고 선수의 최근 폼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팀을 좀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픽이 대체적으로 이번 이적 시장 때 굉장히 좀 옳았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대표적으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보다 더 그 부분에 신뢰를 안길 수 있는 영입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이 선수가 보여주는 수비에서의 성공률 어떤 이런 걸 떠나서 그동안 나왔던 설명 이상으로 저는 팀에 파이팅을 불어넣어주는 선수가 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라고 보거든요. 이 선수가 항상 수비하고 뭐 달로나 바란 뭐 옆에 있는 선수라고 보여주는 어떤 그 파이팅은 뭔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팀으로서 결속력을 다져가는 데 있어서 다시 예전의 모습을 좀 찾을 수 있는 가능성, 예전의 모습이 약간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어떤 모습들을 저는 좀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고 도전적인 수비의 성공률이 매우 높은 데다가 빌드업의 핵심입니다. 백스리의 가운데가 되든 변형 백스리의 가운데가 되든 아니면 스토퍼가 되든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후방에서 패스들을 거의 다 이 선수가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리산드로의 영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신의 한 수였다. 지금까지는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2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이위도 하나 둘 셋 동시에 할까요? 하나요? 예. 2위 하나 둘 셋. 김민재. 자, 크바라츠헬리아. 흡이차 크바라츠헬리아. 저게 누구였죠? 전 김민재. 김민재입니다. 아, 저희 김민재. 김민재 선수 순위가 제가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제가 4위밖에 안 돼요. 시즌 so far 지금까지 유럽 축구 전체 베스트 트랜스퍼 아니에요. 그럼요. 이거 4등이면은 저도 잘 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3위면은 베스트 5 안에 무조건 들어간다는 한 의원님 말이 정답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3위를 놓던 2위를 놓던 그러니까 유럽의 대부분의 평론가들도 정말 양보해도 탑7 안에는 상당수 평론가들이 다 넣을 겁니다. 김민재 선수. 네, 네. 그래서 김민재는 뭐 한국 선수 이런 걸 다 떠나서 저희가 그냥 객관적으로 저도 객관적으로 이걸 본 거예요. 저거 분명히 3위 된다. 그러니까 사실 뭐 손흥민 선수도 이미 그 경지에 올랐지만 김민재 선수도 이제 뭐 우리 선수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전혀 없는 선수가 이미 됐어요. 짧은 기간 동안. 예, 그 반열에 올라섰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마지막 1위는 제가 얘기할게요. 홀란드. 뻔하죠. 그렇습니다. 홀란드. 예. 그냥 남장의 홀란드 네. 잡는 팀이 위너. 네. 네. 음바페 잡는 팀이 위너. 수년 전부터 두 선수 중에 무조건 한 명이랑 잡는 팀이 위너예요. 근데 심지어 홀란 선수가 다른 선수들 가격을 보세요. 심지어 그렇게 비싸게 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위너인데 저는 근데 바르셀로나가 만약에 챔피언스리그 16강을 갔으면
레반도프스키 선수와 약간 고민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홀란드 선수가 좀 더 유력하긴 하죠. 왜냐하면 또 이 선수는 나이가 젊잖아요. 레반도프스키 선수는 지금 이제는 88년생이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뭐 바르셀로나가 그걸 못함으로써 레반도프스키 선수는 이제 내려간 거고요. 순위가. 홀란드 선수는 이건 뭐 요지부동입니다. 예. 진짜 월드컵 때 에너지를 비축하고 또 나올 홀란드가 진짜 기대가 돼요. 다른 팀들은 공포에 떨고 있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시즌 초반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좋은 영입 탑 7을 해봤습니다. 이 탑 7의 선수들이 과연 시즌 끝에는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을지 여러분들 기다려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